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이번 주는 향기를 만드는 전문 직업 조향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배의 방향은 우리 스스로가 조정할 수 있다고 하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향수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한 직업들, 여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직업 전문 실속 정보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소개 말씀이 아주 제대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네, 사회부 장성민 기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민 기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모두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네, 먼저 그 빅데이터를 알아보는 조향사 직업 키워드 분석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박사님. 예, 총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최종 직업평가 시간도 있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조향사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준비된 코너가 있다고요, 장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좋은 뉴스, 그리고 나쁜 뉴스, 그리고 재밌는 뉴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 몸에 뿌리는 향부터 매장을 더 매력적으로 바꾸는 향까지 다양한 향을 다루는 직업 조향사. 조향사는 수백 가지가 넘는 다양한 원료를 이용해 고객이 원하는 향을 만들어내는데요. 평소 향을 많이 사용하는 여성들의 도전이 많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일.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조향사 정보와 최종 직업평가 시간 기대해 주세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의 직업은 조향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잠시 향기 또 조향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와 조 박사님은 또 월요일 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오 교수님 그리고 장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두 분은 어떨 때 주로 향기 제품 쓰시나요? 저는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우울할 때, 네. 기분 전환할 때 맞아요. 그 향수를 좀 쓰고요. 그냥 특별한 날 있잖아요. 뭐 특별한 데이트를 한다거나 파티를 간다거나 이럴 때 조금 나라는 사람을 좀 이미지로서 좀 업그레이드 할 때 또 향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네. 여자들은 아무래도 진짜 향수를 네. 좀 쓰면 그 기분이 기분 전환이 확 좀 되는 좋아져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장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도 향수를 쓰는 편인데 저는 이제 좀 과하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 굉장히 오래 씁니다. 하나 사면 조금씩 아껴서 한 제품만. 근데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도 쓰네요. 여성분들은 그렇게. 네, 맞아요. 계절에 따라서 지금 하나 가지고 지금 유통기한 3, 4년 막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시죠? 한 5년 정도 씁니다. 주로 어떤 제품을 좀 즐겨 쓰세요? 저는 좀 시원한 향 좋아하는데 시원한 향 중에서도 좀 스킨향 비슷한. 근데 스킨향이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목욕탕 안에 있는 아저씨 스킨 살냄새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런 거 날 수도 있고 또 잘 쓰면 되게 세련된 향이 나기도 해서 네. 제품 고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 교수님은 어떤 향 좋아하세요? 저는 진한 향보다는 좀 은은하고 약간 쿨한 향을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플로럴이라고 해서 꽃향 같은 거 네. 은은하게 나는 로즈향이라든가 이런 거 좀 좋아합니다. 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향기에 대해서 전문가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네. 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오. 예. 그렇다면 이제 향도 있지만 네. 이 우리가 향이라고 하지만 냄새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장 기자님 혹시 가장 싫어하는 냄새 어떤 냄새가 있어요? 싫어하는 냄새라기보다 제가 요즘 많이 맡고 있는 것 중에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냄새가 예. 제 아들이 지금 10개월이잖아요. 그렇게 요즘 변 냄새가 심해져가지고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막 그 향기롭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저도 향기로웠는데. 아들이니까 향기롭나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나요?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장 덩인데. 기자님은. 아니 근데
이게 요즘 또 이유식을 시작해서 아. 그 강도가 네. 한 3배 정도 더 세져서 저는 절대 향기롭지 않고 갈 때마다 좀 사랑은 합니다. 아, 예, 굉장히 알겠습니다. 사랑하는데 향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요. 오 교수님. 저는 그 유황온천 가면 나는 암모니아 향 같은 거 있어요. 네. 저 그거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뭐 그건 평소에 뭐 맡을 기회가 많지 근데 그게 그 비슷한 냄새를 맡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약간 그 암모니아 향 비슷한 냄새가 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 화장품도 약간 그런 종류가 있기도 하고요. 약간 이제 여성들의 어떤 그 바디 제품 중에서도 오히려 그런 향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좀 진한 향을 어쨌든 저는 좀 안 좋아해요. 진한 향. 그 수영장 가면 실내 수영장에서 나는 소독 냄새도 그럼 그렇게 그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안 그런 좋아하시는 건 대부분 안 좋아. 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약간 취향이 특이하신 거예요. 이게 네. 좋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 아니 기름 냄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름 냄새. 저 여자들 좋아합니다. 중에서. 석유 냄새. 네, 저 그런 거 안 좋아하고. 곰팡이 냄새 좋아하는 사람. 아, 그렇죠. 저 좋아합니다. 점점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향이라는 게 개인적인 취향에 정말 많이 타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향수의 어원인 라틴어 단어가요, 연기를 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절이나 제사를 지낼 때 향 피운다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향을 피우면 뭐 연기가 나서 방 안에 향이 이렇게 가득 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산 이름 중에서도 향과 관련된 이름이 있다고 해요. 아,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5대 명산 중 하나, 그러니까 북한의 평안북도에 있는 산이 바로 묘향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산 모양이 이제 기묘하고 이게 보면 나무 그 산에 나무가 있는데 측백나무라는 게 있대요. 그 향이 그윽하다라고 해서 그 산을 묘향산이다라고 이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시작하기 전에 향에 대한 다양한 취향들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 향을 다루는 직업이 바로 조향사죠. 이 조향사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향사 직업의 과거와 최근 뉴스 흐름 어떤가요, 장 기자님? 예,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은 조향사와 관련된 뉴스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신 네. 이제 향수와 관련된 뉴스는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이었고 네. 이 조향사에 대한 뉴스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한 1990년대 후반 정도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이제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제 시사성 있는 기사라기보다는 이제 조향사의 직업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직업에 종사하는 이 전문 직업인들의 인터뷰 기사들이 좀 주로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향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저도 좀 그렇지만 조향사가 조금은 생소한 네,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생소하고 신기해하는 그렇죠. 시선이 좀 많다고 하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는 향기 제품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향기 제품을 만드는 혹은 그런 향수를 만드는 어떤 직업이다라고 소개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조향사도요, 직무에 따라서 좀 종류가 구체적으로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실제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퍼퓸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플레버리스트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퓸머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과 같이 이제 향료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조향사들을 말하고요. 이 플레버리스트는 이제 식품 관련된 향료를 만드는 조향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퍼퓸머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이제 없는 향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서 이제 플레버리스트보다 상대적으로 좀 다양한 향을 만들 수 있고요. 플레버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천연작 향료 이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먹는 향이 되기 때문에 좀 한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먹는 치약, 치약은 이제 섭취할 수 있는 제품 향은 이제 플레버리스트들이 네. 이제 담당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사실 이 조향사 직업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뭐 프랑스 이런 유럽에서 좀 많이 발달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조향사 직업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일단은 직업 분야 중에서 제가 좀 각 나라마다 워낙 이 조향사 형태로 해서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영역으로 좀 구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계 이제 뭐 식품 향료 시장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북미 시장하고 이제 서유럽 국가 중에 하나고요. 일단 북미의 향료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점유율이 뭐 거의 67억 달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뒤로 뭐 중국, 프랑스, 뭐 일본,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이 이제 향료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제 생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플레버리스트들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형태고요.
퍼퓸어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조향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해외에서는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도부터 이제 2019년도까지 연평균 한 5.2%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요. 약 한 5조 3,600억 정도 규모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 이제 스위스, 뭐 영국 이런 부분인데요. 이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 성숙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 관련된 퍼포머라든지 이제 플레버리스트 이분들은 뭐 어찌 보면 고위급에 있는 직업으로도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학 갈 때도 프랑스 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이집카라고 하는 이런 학교로도 많이 가기도 하는데요. 수요는 약 한 3.3% 정도 매년 성장을 하게 되고 2020년도까지 약 9조 정도의 굉장히 규모 크네요. 그렇죠. 큰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향료 시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 5.9% 정도 성장을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9년도에는 약 한 5조 3,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 매년 한 8.5%씩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제 플레버리스트라든지 이런 조형사의 인기는 날로 급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들어봤듯이 개개인마다 정말 네. 취향이 확고하셨잖아요. 네. 이 어떻게 보면 향이라는 게 개성을 나타내기도 해서 이 조향사 직업이 퍼스널 브랜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퍼스널 브랜드 상당히 중요하죠. 이 퍼스널 브랜드가 조향사에 형성될 정도면 정말 고행형 뭔가 안정적인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조향사로서의 퍼스널 브랜드를 상당하게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이 조향사가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브랜드처럼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창업이 됐든 아니면 다른 곳에 이직을 할 때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퍼스널 브랜드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이 만들어낸 향들의 가치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바이럴 SNS가 많이 발달되어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잠시 조향사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더 다양한 정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선정된 직업의 관련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조향사 관련 첫 번째 키워드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향수입니다. 조향사 그 키워드를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2회 향수가 언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결과가 네네. 될 수 있겠죠? 조향사 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향기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조향사로부터 요즘에 많이 강좌들이 열리는데 그때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향수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좀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 향수를 주제로 한 대중문화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 중에 최근에 이제 또 노래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버스커의 향수라는 그 노래 아시죠? 네네. 예. 기억이 안 한번 나죠? 노래 불러드릴게요. 네, 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생각이 안 정말 나서. 예쁘다라고 네.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고 저도 이제 자주 네, 불러주세요. 들었던 노래입니다. 자, 일단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노래를 부르기 혹시 음악 그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짧게. 그냥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음악 깔리는 걸로 하고 제가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뭐냐면 사랑이라는 한 소녀가 향수를 바르고 랩인가요? 또 한 소년이 애프터 세이브를 바르고 만나서 서로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서로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라고 감흥이 딱 안 나네.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삘이 불러주셨어요. 딱 있지 않습니까? 안 와요. 이 노래 꼭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그 향수를 느껴볼 수 있는 좋은 노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 교수님은 생각하는 거 네, 없어요? 그 영화인데요. 향수, 그 어느 살인자의 추억이라는 굉장히 포스터, 임팩트 있는 포스터로 이렇게 나왔던 게 있어요. 그게 포스터상도 받았거든요, 사실은. 네. 영화제에서. 근데 이제 어느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생아가
그러니까 버려지죠. 시장에 버려지면서 그 친구가 그 안에서 살아남는데 이 친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정말 천재적으로 타고난 후각이 발달이 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시장통에서 어떤 여인에게 향기를 하나 맡는데 그 향기에 완전 매료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향기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조향사의 제자로 들어가면서 그 향기를 계속 찾는데 계속 못 찾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걸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데 그 향수를 만들면서 13명의 여인이 계속 그럼요. 나체로 발견되는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그 명품 향수가 탄생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데 또 그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향수가 뭐 선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근데 좀 보면 제가 그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가가지고 향수를 사려고 선물을 네. 하려고 갔는데 가격대가 요새는 뭐 니치 향수 이런 것도 있어서 가격대가 정말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높은 가격대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비싼 건 어느 정도까지 할까요? 예,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몇만 원 선의 향수부터 세상에 하나뿐인 초고가의 향수까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조사님 가장 비싼 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가장 비싸다고 가장 했으니까 비싼 거. 지금 한 1억 천? 좀 더 쓰셔야 됩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전 2억? 가장 비싼 향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10억 9,700만 원짜리 저 향수. 어떤 향수가 그렇게 비싼가요? 2011년도에 만들었던 향수고요. 이제 금색 사과 모양의 한 향수 제품입니다. 한 명품 브랜드 대표와 유명 주얼리 디자이너가 합작해서 만든 이 제품 단 한 병의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 향수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 향수보다는 향수병 때문인데 다이아몬드. 이 향수병을 어떻게 장식했냐면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진귀한 보석을 포함해서 모두 3,000여 점의 보석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비싼 향수 제가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재밌는 향수가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천둥번개가 치고 난 후에 공기 냄새를 담은 독특한 향수가 있다고 이게 합니다. 어떤 냄새일까요? 그게 어떤 냄새인지 저도 참 우리도 궁금한데 모르지. 예, 그 향수도 하나로 따지면은 약 한 83만 원 정도 가격대라고 하니까 굉장히 가격대는 천차만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그렇게 비싼 향수는 뭐 뿌리지도 못하겠어요. 모셔둬야만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딱 모아서 만든 건지 아니면 그 향을 만든 건지. 번개요? 예. 그 제가 다시 한번 조사. 안 써봐서 몰라요. 안 써봐서. 한번 더 알아봐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키워드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생일입니다. 지금 이제 2위에 언급됐던 향수를 이제 전체 키워드 분석을 했는데요. 그 10위에 생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생일 선물로 많이 활용이 되니까 그런 거겠죠? 뭐 근데 이 빅데이터 키워드 안에 생일이 있는 게 좀 특이하네요. 왜냐하면 다른 기념일들도 있잖아요. 네, 10위 안에는 생일이 유일한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일 때 막 고민하잖아요. 생일 선물 뭘로 할까? 근데 빅데이터 상으로는 향수가 흔한 것 같지만 가장 많이 선물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또 조향사 직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빅데이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생일 마케팅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향수 디퓨저 같은 것도 요새는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방향제 이런 향기 제품들은 아무래도 선물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가 출장 갔다 오실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뭐 사오시는데 뭐잘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음은 그렇게 말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선물로 향수 제품을 많이 주고 받는데 생일 외에도 어떤 날 향수를 받으면 선물로 받으면 좋을까요? 고백 받을 때 향하고 같이 그 고백이 기억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계절 바뀔 때 이렇게 되게 센시티브해 볼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뀔 때 거기에 맞는 향이 또 있어요. 계절별로 네. 맞는 그런 걸 또 선물해 주면 굉장히 센스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봄바람을 듭니다. 이렇게 딱 담아서 또 선물해 봄에는 주고. 꽃향기, 뭐 가을에는 저는 받아본 기억이 이제 결혼식 사회 보고 받아보고 그러니까 되게 성의 없이 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해줄 거 없으니까 이제 향수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그렇죠. 요즘 냄새가 나 뭐 이런다든가 그럴 때 된다든가 좀 의미 있게 향수 선물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 얘기 하더라고 저한테 교수님 좀 되면 시그니처 향수가 있어야 된다. 나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나는 향. 예, 그 저는 항상 뿌리지 않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랬더니 늘 뿌려서
나만의 독특한 향, 그 사람한테 이런 향이 난다라는 그거 하나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얘기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새는 사실 뭐 워낙에 생일 말고도 기념일, 네. 무슨 데이 이런 거 진짜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 마케팅도 네.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데이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소비자들의 심리를 심리를 자극해서 그걸 소비로 연결을 시키니까 판매나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바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데이 마케팅으로 인해서 약간 사람에 대한 감정을 소중하게 돌아볼 수 있는 감성을 좀 일깨울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게 이제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너무 무분별하게 데이 마케팅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뭐 요즘 별 데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술로 접근이 되고 과도하게 소비 심리가 돼서 사실은 쓰고 싶지 않아도 그걸 쓰지 않으면 뭔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상대에 대한 마음을 또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개념들도 있어서 과소비를 좀 조장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좀 아우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와 의미를 되게 부여를 해서 지속적인 어떤 시그니처 상품을 좀 만들어내는 거에 가치 부여를 시키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좀 다가올 수 있는 데이 마케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데이가 많아질수록 피곤해지는 건 남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가 있지만 그 앞에 쭉 있는 거 아시죠? 1월 그렇죠. 14일부터 저는 모릅니다. 전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로즈데이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남자들 피곤해지는. 네. 심지어 요즘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 떡 뭐라 하죠? 블랙데이라고 해서 또 초콜릿 사탕 못 받은 사람들이 또 하는 것부터 짜장면 시작해서 먹는 날 아닌가요? 예, 그래서 삼겹살 데이 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습니다. 예. 바람직하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생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키워드 뭔가요? 세 번째는 바로 전문입니다. 이게 조향사 키워드 이제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전문이 3위로 언급이 됐습니다. 전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조향사 직업이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는 사실 장인에 가까운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전문 부분을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도 이 조향사라는 직업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 전문 노하우가 같이 어우러진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 전문이라는 그 수식어가 같이 붙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직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는 인식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직업의 전문성, 해외나 국내나 특정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학문적인 이론 또는 기술, 그다음에 행동, 이런 패턴들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전문성이 있는 직업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시간에 뭔가를 배워서 어떠한 결과를 낸다 이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말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전문성을 이제 가져가기는 좀 힘든 부분이 중에 하나고요. 또 이러한 희소성이 강한 이러한 이제 직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졌다가 다시 생성이 되고 융합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전문성, 특히 전문성은 여성분들한테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나 중년층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일단 기업의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평생 직업으로서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전문적 직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전문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의 어떤 가치를 정하는 하나의 그 기준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전문가로서 어떤 인정을 해준다는 그 자체는 내 직업에 대한 가치와 그 만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와 준해서 이제 지속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 갖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또 자신의 미래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직업을 고르실 때도 당장 돈 내는 것보다는 직업성을 단계별로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직업에 있어서 전문성 뭐 당연히 강조되고 중요한 건 이제 당연한데, 그 전문성이 강조될 때 제일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어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어필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어필을 했을 때 굉장히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신뢰감도 주고 또 직업 만족도도 높아지는 이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전문 직업이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을까요? 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심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사람의 뭐 특정한 브랜드죠. 그러니까 직업 브랜드가 기존에 했던 전문적인, 이제 전통적인 있는 직업명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만의 직업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형태, 그다음 그 사람의 브랜드, 그 사람의 지식, 기술,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직업에 대한 그 직업이 희소성이 있어서 꼭 전문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일인데 그 안에서 내가 직업에 갖는 태도와 가치관에 따라서 남들이 그걸 다 직업의 전문성으로 좀 인정을 하는 게 예를 들면 구두를 닦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직업의 전문가라고 보진 않지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참 이 부분에 되게 전문가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장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또 했던 정리 컨설턴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직업으로 인정을 못 받던 것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화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그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가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한테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에게 전문 직업인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물론 뭐 전문적인 기술 그리고 전문 지식 물론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부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좀 더 전문 직업인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 진행자, 아나운서라고 한다면 정확한 발음이 당연히 필수적이겠고 거기에 뭐 좋은 발성, 매끄러운 진행은 뭐 당연한 거겠고요. 그런 전문성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분석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조향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서 직업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향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서 직업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성,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창업 확장성, 그리고 직무 수행 만족도, 미래 직업 전망, 총 6개 분야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각 평가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총점 30점으로 평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오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업 전문성 평가해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네, 전통적인 조향사의 직업은 사실은 이제 장인의 개념이라고 할 정도로 직업 전문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조향사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실습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거치시면 어느 정도는 예전보다는 문턱이 좀 낮아졌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향사는 여전히 전문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향을 만들어내는 직업뿐만 아니라 향을 감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향이 주는 파급 효과, 그래서 마케팅 효과라든가 전체적인 그 로드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조향사의 또 역할까지 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향사의 직업 전문성 저는 희망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직업 전문성 4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점,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고용 안정성을 평가해 보도록 하죠. 조 박사님. 일단 조향사는 향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상품의 품질, 그 다음에 뭐 가치를 높이기 위해 뭐 첨가된 화장품이나 또 우리가 생활용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에 취업하기도 하고 또는 창업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창업 형태가 또 개인 사업자다 보니 결국은 그에 대한 고용 형태는 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향료라고 하는 이 분야는 전통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고 이거는 기계로 대체하기 힘든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직업군으로 형성이 되어 왔죠. 그러나 이제 향기를 통해서 이제 고객의 후각을 자극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이제 마케팅 측면도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모든 기업들이 지금 뭐 조향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제 뭐 고용을 측면에서 이 안정성 저는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오랜만에 제가 5점 만점에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안정성 5점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무 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장 기자님.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창업이 아닌 이상에 이제 뭐 향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샴푸, 화장품 등을 만드는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될 텐데요. 그곳의 어떤 작업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육체적인 강도 혹은 뭐 근무 시간에 불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지 않냐, 뭐 어떤 야근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조향사라는 직업 특성상 굉장히
이 집중력을 많이 요한다고 해요. 그냥 뭐 하루 종일 뭐 향기를 맡아야 된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컨디션 관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아직까지는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봐서 저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님께서 근무 여건 4점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 기자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창업 확장성 어떨까요? 예, 보통 좀 관련된 회사에 소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창업 확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향수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디퓨저라든가 방향제, 그다음에 우리 샤워크롱이라든가 이렇게 목욕 종류가 제품 이런 것도 다양하죠. 많고요. 또 아로마 테라피라든가 요즘 한계 마케팅이라는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창업을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분야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여성의 어떤 그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향수 만드는 맞춤형 원데이 클래스도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창업 확장성 저는 5점 만점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 확장성 4점 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조지한 박사님, 직무 수행 만족도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제 한국 고용 전망 이 데이터상에서도 보게 되면 일자리 뭐 증가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 고용 안정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런 조향사분들의 만족도가 한 75% 이상 나오고 있는 좀 높은 분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우리가 이런 말은 이제 향이 좋아서 그 다음에 멋있어 보여서 단지 이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탈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향수 한 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배합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제 노력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직업이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륜이 좀 쌓이고 이런 경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오감 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좀 감퇴되는 이런 구조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무 수행 만족도 5점 만점에 저는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수행 만족도 역시 4점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직업 전망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민 기자님. 예, 미래 직업 전망.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어떤 향기 제품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얘기 나눴던 것처럼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도전했다가는 어떤 수요와 공급적인 차원에서 어떤 좀 불일치를 분명히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향기 제품의 어떤 그런 확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확장한다던가 이렇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심을 해서 잘 어떤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미래 직업 전망은 5점 만점에 역시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직업 전망 역시 4점 주셨습니다. 조향사 직업은 골고루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고용 안정성 부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조향사 직업의 최종 직업 평가 점수는 25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지한 박사님? 일단 저 같은 경우도 한 3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이 직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전문성은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고요. 아까 뭐 장 기자님이 이야기했던 미래 직업 전망 측면에서도 아까 그 수요와 공급 실제로 그 기업이 많지만 그 수요할 수 있는 화학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기계라든지 이 반응 형태에 이제 따라서 고용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분위기를 조성될 수 있다 측면이고요. 앞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지금 시작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향사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또 직업 평가까지 해봤는데요. 조향사 직업 어떤 여성에게 특히 추천을 하시는지 핵심 키워드와 함께 말해주시죠. 네, 일단 뭐 저는 제가 추천하는 핵심 키워드는 끈기. 끈기. 네, 저는 끈기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라는 거와 좀 다르게 구분을 좀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뭐 척도는 꾸준하게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을 저는 성실함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끈기라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실패든 성공이든 이 부분을 가지고 결과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부분을 저는 끈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정, 성실, 책임감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어쨌든 끝장을 보고 싶다. 전문가로서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 교수님 어떠신가요? 네, 상상력과 표현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후속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향수 선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품의 향에 대한 부분을 어필할 때 단순하게 무슨 향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또 매출이라든가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상력과 풍부한 감성이 있는 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 기자님. 네, 제가 준비한 핵심 키워드는 창의성입니다. 네. 사실 저도 네. 끈기랑 고민을 했는데 네. 네. 조 박사님이 끈기를 해주셔서 창의성 아, 지금 갑자기 바꾸신 건가요? 바꾼 건 아닙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2개를 준비했습니다. 아, 예. 네, 오해는 마시고. 소유성이 철저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아까도 뭐 말씀 나눴지만 뭐 번개를 친 다음 그 공기의 향, 아니 뭐 시원한 향, 따뜻한 향, 어떤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렇죠. 것들을 창의적으로 거기에 맞게 개발해내고 그런 향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만큼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핵심 키워드는 창의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조향사, 이런 여성에게 어울린다. 각각 끈기, 그리고 상상력과 풍부한 감성, 그리고 창의성까지 핵심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조향사 직업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3가지 직업 뉴스와 함께하는 잡 이수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저희가 야심차게 새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리고 재밌는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잡 이수다 시간인데요. 먼저 장 기자님, 직업 관련 좋은 뉴스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예, 우리나라의 음식과 미용 기술이 해외로 진출해서 한류의 붐을 일으킨다라는 아주 밝고 기분 좋은 기사입니다. 이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 연합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들을 저희가 고려인이라고 통칭해서 부르잖아요. 네. 이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진행하는 직업 연수를 받고 거주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이 뛰어난 한국의 음식과 미용의 기술을 이용해서 한류를 전파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인천재능대학교에서 지난 7월 초부터 러시아와 주변 고려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직업 연수에는 고려인 44명이 네.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거주국에서 대부분 미용이나 음식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왜 참여를 했냐면 한국의 어떤 앞선 기술, 앞선 음식의 기술, 앞선 미용의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직업 연수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이 거주국에서 굉장히 한류의 어떤 바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네. 기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이 한류의 영역이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뉴스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뭐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 다 있겠는데 이런 이제 직업 교육,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직업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기관을 가다가 이 모모 직업 훈련 학교라는 이 간판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같이 지나가고 있는 엄마랑 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기가 엄마 저기 직업 훈련 학교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저기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라고.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뭐지? 아직도 이런 직업 훈련이라는 게 이런 학업적인 부분과 아주 인식이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이러한 직업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 직업 교육 훈련을 통해서 전문가로 거듭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제가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해외 쪽 관련해서는 정말 직업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전통적인 직업 브랜드를 좀 벗어나서 새로운 직업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직업군으로도 많이 번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직업 교육이나 직업 훈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조금 고쳐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런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이제 외국에 나가는 우리나라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런 직업 훈련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사후 관리가 상당히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어가 웬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지역을 또 잘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한류 문화를 전파하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전문화시켜서 그다음 지속적으로 좀 케어하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께서는 이 뉴스 처음 접했을 때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은 한류의 열풍을 다룬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뉴스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반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저희들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언론인으로서도 그게 이제 반짝했다라는 어떤 이슈 기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좀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처우를 좀 조명한다든가 이런 좀 후속적인 계속 보도도 언론인으로서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직업 관련 나쁜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님 어떤 뉴스 준비하셨나요? 예, 안타까운 기사였는데요. 이제 직업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 직업을 무시하지 말라면서 홧김에 불을 지른 40대 무속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제 주변에 자신의 직업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낸 40대 무속인 여자입니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인데요. 이 무속인 A씨는 평소 무속인이라는 이유로 지인들이 자신을 무시하자 새벽에 술을 마시고 홧김에 휴지에 불을 붙여서 자신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큰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A 씨도 화재 직후에 자리를 피했지만 이제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 뭐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저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직업에 귀천 없다라고 맞아요.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조금 안타까운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사실 아까 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직업은 자존감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무시한다는 뭐 그런 느낌이 들면 좀 정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 뉴스 듣고 어떠셨나요, 조 박사님은? 일단은 뭐 직업 전통적인 이러한 직업들의 직업명들은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위세, 허세, 네. 권위적, 그 스테이터스, 상태에 따라서 신분제도가 나눠지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이제 직업적 발달사를 통해서도 지켜봤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10년이 지나게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2017년도로부터 이제 10년이 정도 지났을 때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직업 브랜드, 직업명들이 그때도 살아있을까?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직업은 좀 더 고급스러운 또 우리가 말하는 우러러 볼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직업의 브랜드 자체도 이제 U-쉐입 형태겠죠. 그러니까 양극화를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좀 지나고 났을 때 말 그대로 전통적인 직업들이 그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문제는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그 직업이 더 유명해졌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직업에 관련해서 무시한다? 이것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신분제도상에서의 이 갑과 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썩 좋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 교수님 어떠셨어요? 직업을 바라보는 그 판단, 가치 기준을 상대방한테 두니까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점성술사나 이런 무속인들 실제로 가본 적 다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거기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 무시하거나 맞아요. 이러지 않거든요. 직업도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어떤 직업을 하든 그 가치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에 기준을 삼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좀 다시 한번 정립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가치를 또 재조명해보고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은 나로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가치, 아까 제가 구두 닦는 분을 보고 내 전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부분들도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의 뭐 화이트 블루 컬러 이제는 없잖아요. 서로의 직업을 존중해줄 수 있는 성숙한 좀 시민 문화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네. 아직까지도 사실은 뭐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되고 판검사가 되고 공부 못하면 이렇게 된다 막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만 해도 사실은 직업에 대해서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을 하잖아요. 예. 장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게 이제 무속인이어서 조금 이제 기사를 쓰는 기자 입장에서는 좀 화제성이 있다라고 보여진 건데 이게 무속인을 떠나서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불을 저지른다는 건 굉장히 이제 범죄이기 때문에 네, 정당화될 네. 수는 없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사실 어떤 직업을 무시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뭐 직업이 하루 아침에 급변하는 시대에 네. 그럼요. 다른 직업을 무시한다는 행동 사실 굉장히 뭐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 밖에 직업 인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고쳐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일단 첫 번째 이 용어부터 조금 우리가 좀 인식을 변화는 필요합니다. 이 노동자와 근로자에 대한 구분도 솔직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말 그대로 작업 현장이나 오피스 사무실 큰 기업에 있으면 그분들 보고 노동자라는 말을 안 쓰게 되고 뭐 현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노동자라는 부르는 어찌 보면 근로자와 노동자 모든 사람들은 의사, 판사, 변호사 모든 분들도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벌써 단어의 차이를 두는 것도 좀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소속된 조직.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서 이제 말 그대로 직업 브랜드화 시켜서 자기들이 잘하는 이런 전문 직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업 브랜드가 좋아서 자기도 마치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이러한 형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아버지 직업명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유명 회사 브랜드를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아니라 그 회사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데 정작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인데 그걸 알려주면 또 안 하는 직업 몇 군데가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해가지고 이 직업에 관련해서 원이냐, 사냐, 자냐 네. 이러한 이제 뒤에 붙는 호칭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 랩을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구두 닦기라고 아까 중에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구두는 닦기는 구두 닦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 그분한테 직업명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일화시켜버리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러한 이제 사회적 인식들은 이 직업명 분류에서부터 일단은 조금 재조정하는 게 저는 당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업에 대한 자기 인식이죠. 왜냐면 기준 아까도 말했지만 보여주기식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고 대기업을 몇 번 떨어지더라도 대기업을 가는 부분들이 그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좀 키워놨더니 사실은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가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보여주는 부분들의 어떤 자기의 비전에 대한 부분으로 갔다라면 인정이 되는데 보여주는 부분들에 좀 연연한 부분들이 좀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사회 뭐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선정에 대한 가치 이 부분을 다시 정립할 좀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직업 인식인데 요즘엔 사실 직업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한탕주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초중고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면 다 뭐를 하고 싶어 하냐면 다 연예인 되고 싶어 하거든요. 99.9%가 정말.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라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결과야만 보고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결과 뭐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보여지는 이유 중에 뭐냐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 생략하고 결과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자기 직업에 대한 부분을 돈으로 가져갈 건지 가치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비전으로 가져갈 건지 명확하게 좀 기준을 설정해서 자기 직업을 좀 선택을 한다면 훨씬 더 좀 직업 문화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이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얘기를 나눌 때 항상 좀 조심스러운 게 이 수용자들이 미디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화제성에 치우친 언론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진 않았나 그런 것들의 인식을 자리 잡아가는데 그래서 사실 언론의 역할도 앞으로 좀 단기적인 화제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건설적인 방향으로 취재하고 보도해야 되는 역할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직업 관련 재밌는 뉴스 어떤 것 준비하셨나요? 네, 굉장히 유쾌한 기사입니다. 이제 한국의 고유의 농기구죠. 호미가 호미요. 외국에서 호미라는 똑같은 호칭으로 호미? 네, 왜? HOMI 호미 이름으로 아주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기사입니다. 예.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에 등록된 상품 호미의 가격이 약 23달러에서 최대 32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로 따지면 26,000원에서 36,000원 정도 선이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한 3,000원에서 5,000원에 비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고, 네. 그리고 판매 글에는 이 잡초 제거와 식물 재배에 우수한 도구, 땅을 파기 쉬움 등의 설명이 쓰여 있고, 이 제조국은 당연히 한국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호미 상품의 평점이 5점 만점에 4.4점 기록 굉장히 중이니까 높네요.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호미가 이제 외국에서 큰 인기를 끄니까 한국에 있는 누리꾼들이 한국의 땅에 척박해서 농기구가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고, 그리고 호미를 그대로 호미라고 쓰는 게 굉장히 재밌다라는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 네. 정말 재밌네요. 네. 홈이라고 그대로 쓰는 게 전 되게 재밌는 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다르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호미 쓰는 게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잘 것 같아요. 팔리고 평이 좋다고 하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진짜 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쵸.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해외 시장을 공략하려던 노래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뭐 국내 직업 시장이 불경기다, 실업이다, 안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호미처럼 해외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어떤 직업 분야나 아이템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보니까 이 호미 같은 경우도 직업 발달 측면에서 보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런 부분이고, 이 대장장이라는 이 형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우리나라 최고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 철강 분야거든요. 이 조선 연결이- 부분은 이제 울산대 방구 그쪽도 지금 이제 보건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지만, 네. 이 조선 철강 분야, 특히 조선 쪽은 아주 대단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쵸.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그 중에서 특히 더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접공. 그러니까 용접 분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희 나라 이 기술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또 인기 직업 중에 하나가 육가공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발골이라 그러죠. 이렇게 뼈를 이렇게 발라내는. 발라내는. 예, 이 육가공 중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 정형사라고도 현장에서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이런 제주 이런 것들로 이제 된다면 아주 좋은 하나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재미있는 직업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가발 테스트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사실 이건 재미로 하는 것보다 재미 플러스 뭐가 있어야 매출 효과라든가 뭔가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좀 알리는 효과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가발 테스트가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가발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좀 알 수가 있고, 또 서양에는 사실 머리 벗기신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연스럽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그걸 보면 가발 쓴 거 안 쓴 거와 정말 10년은 차이가 나보기 때문에 그 가발 테스트하는 그 동영상을 정말 그 좀 멋지게 하나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가발에 대한 우수성도 알릴 수 있고 그 직업에 대한 부분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소맥 제조 하는 거 있죠. 네. 소맥 제조사 우리 장난으로 왜 특이하죠. 네. 소맥 제조사 자격증도 그 주류회사에서 주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렇게 칵테일 만들고 이러는 거랑 완전 또 다른 거거든요. 아. 그다음에 세신사.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세신 능력은 정말 탁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나라의 문화와 함께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활 속에 좀 우수성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하나의 또 산업화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죠. 미용하고도 뷰티하고도 좀 연결되시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저는 전망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씀 저희들이 나눈 것 대부분이 이제 손기술과 관련된 네. 거거든요. 제 후배도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호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타일 작업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근데 이 작업을 따라가는 속도가 외국인들이 못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지금 뭐 이제 사장도 되고 했는데 뭐
말씀하신 뭐 가발 테스트사라든가 뭐 타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이 됐지만 이 시대적으로 보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류의 맞아요. 영향을 받은 걸 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발전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직업 관련 다양한 수다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직업 정보와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